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은 민주당의 계략에 적극 동조하고 정권 몰락에 선봉에 섰으며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탄핵 이탈표로 협박해 위헌적인 국정 운영까지 시도했다. 그런 자가 국민을 위해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한다면서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인면 수심의 요설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라고 한동훈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보다도 잔인하게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그마저도 한동훈의 자업자득이라면서 그게 바로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이 직언운운하며 지금껏 당과 정권에 해왔던 짓이니 불평 말고 달게 받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근 한동훈이 그동안 저지른 짓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특급 저격수로 꼽히고 있는 올해 32세 박민영 대변인은 최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대변인단을 개편하면서 미디어 대변인에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서 있는 정부 과천 청사 주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맞서 결기 있게 저항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성원하는 애국시민들이 보낸 화환 수백 개가 늘어섰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한동훈이 정상적인 여당 대표였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신중하게 자초지종부터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야당보다도 먼저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규정하고 내란을 단정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스로 체포당할 뻔했다 주장하는 한동훈의 말에 그 답이 있다. 당정관계 파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은 여당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폭거로부터 행정부를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야당보다도 앞장서 대통령을 공격했다. 김대남 녹취 당무감사 지시, 명태균 사건 당사 압수수색 허용, 의료대란 선동, 여사라인 몰이의 특검 이탈표 협박, 특정 언론과 결탁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까지 사사건건 대통령의 멱살만 잡고 뒤흔들었던 게 한동훈이라면서 민주당은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 국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던 한동훈 특검은 조용히 묻고 김건희 특검에 올인했다.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시작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었으니 당연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런 민주당의 계략에 적극 동조하고 정권 몰락에 선봉에 섰으며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탄핵 이탈표로 협박해 위헌적인 국정 운영까지 시도했던 자가 국민을 위해 계엄을 막았다니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인면수심 요설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검에 타깃이 된 것도 순전히 자기 업보다 정권과 당을 송두리째 개굴창에 빠뜨려 놓고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책까지 써서 치적처럼 홍보하고 다닌 게 한동훈 본인 아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이탈표를 던진 것도 한동훈 일당들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특검이 본인을 국민의힘 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력자라 치하해 주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시끄럽게 떠드나, 자기 손으로 국민의힘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 결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팔목을 비트는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제와 어설프게 같은 편인 척 위선 떨어봐야 동지들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인 말 맞다나 할 수 있는 내부 총질은 이미 다 했고 법정에서 뭐라 짓거리든 아무 감흥 없으니 말 같자는 헛소리로 당원들 혈압 오르게 만들지 말고 팬클럽들 데려다 조용히 라방, 즉 라이브 방송이나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한동훈이 내란 재판 출석을 피하는 이유는 피고인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비상계엄 사태를 예고해온 민주당보다 앞장서 위헌 위법적 계엄을 규정하고 내란을 단정했다.
당정관계 파탄의 원죄를 자백한 측면에 앞서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등 스스로 떠벌리고 다닌 내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특검이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아울러 한동훈은 대통령을 협박해 당의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는 대답을 받아내고 돌연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꾼 뒤 위헌적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특검과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해온 한동훈은 내란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정운영의 전권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박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라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단정하면서도 알량한 잔머리로 행정부 권력을 탐했던 한동훈의 자기 모순적 행태가 불러온 부메랑이다. 이제와 동지들을 위하는 척 얼렁뚱땅 노선을 바꾼다고 쌓아온 업보들이 사라지나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보다도 잔인하게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그마저도 자업자득이다. 그게 바로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이 직언운운하며 지금껏 당과 정권에 해왔던 짓이니 불평 말고 달게 받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있었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무려 6년 만에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현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구형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먼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독으로 공수처 신설, 연동형 비례제 등 개혁을 강행하려던 민주당에 의해 촉발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그 같은 입법 폭거를 저지하려 투쟁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패스트트랙 사건은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들까지 엮인 매우 특수한 정치적 사건이었기에 재판부도 6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으면서 당의 역사와 동지들의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공소 취소 요청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악성 민원인 취급한 한동훈의 죄 또한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한다는 뜻이며 수기민주주의 실종과 정치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부디 현명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서 자유파 진영의 여전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의로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주변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성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 수백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진숙 개인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뜻도 있겠지만 법까지 바꾸어 사람을 잘라내려는 다수당의 시도에 저항하는 분들의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과 관련해 사용한 표현인 펄지 즉 숙청과 레볼루션 즉 혁명이란 단어를 인용하면서 법을 바꾸어 사람을 찍어내는 것 그것이 펄지 숙청이고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는 것 그것이 레볼루션 바로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인사 중 하나로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탁을 꼽고 싶습니다. 저질 강성 좌익 세력이 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 권력 내에도 그들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정치판사, 이념판사 세력이 득세한 우리 현실에서 이진숙은 저질 좌익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단연 돋보이는 고위공직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이진숙을 쫓아내고 찍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온갖 수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진숙에 대한 좌익 정치 세력의 축출 기도는 방통위원장 인사 발표 직후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이진숙 인사청문회는 장관급 최초로 사흘이나 이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하루 연장 청문회까지 했습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 정식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또 사흘 만에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정당들이 장악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문영배를 비롯한 좌편향 재판관들과 눈알만 굴리는 기회주의 재판관들이 대부분이었던 헌법재판소였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기각했습니다. 저질 좌익 세력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진숙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밝힌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이다. 이런 내용과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는 등의 발언이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이유를 내세워 좌익 정권의 홍위병들인 좌파 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은 올해 7월 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방통위 공무원들 휴가 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이재명에게 신청했던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 계획이 이례적으로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8월 초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이재명은 자신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8월 29일에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8월 30일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발언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직권 면직 검토 대상이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김어준의 유튜브나 매불쇼 같은 강성좌익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정권의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재정보좌관, 나아가 강성좌파 단체인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 토론자로 나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서울 동부지검장 임은정은 면직이 아니라 파면도 부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 그들이 원하는 소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현실적으로 직권 면직도 어렵다고 판단하자 결국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폐지하면서 이진숙을 자동해임하는 극약 처방까지 사용했습니다. 9월 7일에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됐고 9월 9일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9월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위 통과 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방통위를 해체하고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중도 축출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인정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방통위에는 정무직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번 법이 이진숙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이진숙을 쫓아내면 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위원장 임명과 함께 그동안 이진숙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밀어놓았던 상임위원 추천을 통한 위원회 상임위 구성 정상화에 아마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좌익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념적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는 누더기 중에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암담하고 힘든 현실에서도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단호한 결기와 치열한 저항 정신입니다. 이진숙은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자신을 축출시키기 위한 악법이 통과된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진 사퇴는 부정과의 합작이자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라고 강조하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저 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 민주당의 경찰, 검찰, 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다수의 저인망식 고소 고발건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기자 출신,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좌익 언론 집단의 핵심 중 하나로 전락한 MBC 기자 출신입니다. 젊은 여기자 시절 한국의 남성 기자들도 가지 않았던 이라크 전쟁터에 직접 가서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현지에서 인상적인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던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종군 기자가 바로 이진숙입니다.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소위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이진숙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진숙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심 바라는 소위 자진 사퇴를 통한 퇴장을 거부하고 차라리 쫓겨나는 형태로 떠나겠다고 버티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좌익 세력의 총공세에 굴복해 스스로 방통위원장에서 겁이 나서 물러나는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이진숙 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에서 축출하기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찍어내는 것은 앞으로 역사에 큰 차이를 남깁니다. 오는 9월 25일 방통위 해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자동적으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서 해임되는 사태는 2025년에 대한민국 사회를 장악한 저질 좌익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앞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숙이 지난 1년여간 방통위원장으로 벌여왔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저 외로운 저항과 투쟁을 높이 평가하면서 강력한 연대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